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의 낙폭, 양대 지수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시장인데 유독 많이 빠지고 있죠. 코스피가 주요국 증시 중에 낙폭 1위. 코스닥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좀 괜찮은 실적을 내어줬는데 시장의 기대치가 좀 너무 높아진 걸까요? 지금 우리 시장 하단을 딛고 조금 반등, 그러니까 낙폭을 줄이곤 있는데 과연 저점이 어딜지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죠. 해온솔루션의 이정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시장 기대치는 못 미쳤다 이런 평가 받고 있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실적 자체는 양호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 워낙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못 시켰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감해도가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으로 말씀해 드리면은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부분이 64조 원저리였던 부분이 있는데 60조 초반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실망 매물이나 이런 부분이 맞물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시장에서 과도하게 높이 평가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실적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그 여파가 SK하이닉스까지도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시장의 눈높이가 이제 조금 더 낮아진다라고 보면 이게 또 긍정적인 역할이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즉 시장의 예상치보다 부합하면서 계속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의 예상치보다 부합을 못해도 시장에서 냉정하게 다시 한번 평가가 됐을 때 재발견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너무 눈높이가 놓았다. 하지만 숫자로만 봤을 때는 실적 자체는 정말 양호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76%입니다. 사실 제조업에서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투자자분들이 주목을 하셨던 부분은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장기 공급체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도 좀 주목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10개가 넘는 고객들이랑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AI 메모리 수요가 여전히 좀 뜨겁다, 견조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여전히 뜨겁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요. 장기 계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네. 지금의 가격을 계속적으로 끝까지 가냐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가격의 변동성이 있는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고객사도 10개 정도면 마이크론보다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 하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또 저점을 찍으면서 또 적자가 되는 거 아니야 이랬던 불신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부분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5년 정도의 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2인지 2+3인지 이런 부분을 또 명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5년 동안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수요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내가 어떻게 보면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량을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팔고 나서 어떻게 보면 공장을 짓기 전에 물량부터 판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우리가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단가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줄어들어도 어떻게 물량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역할이 될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장기 공급 계약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더 안정적이게 매출이 확보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장기 계약을 원하는 회사들이 많다는 거는 즉 이 AI 사이클이 당분간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반대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실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걱정하는 거는 26년도에 피크아웃 찍고 계속적으로 이번 연도 초에 예상을 했었던 27년도엔 더 많이 벌 거야. 이랬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는 여력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장기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더욱더 탄탄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기대감도 크고 실적도 잘 나왔는데 주가는 매우 아쉬운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또 컨퍼런스 콜에서도 여러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하반기에 이러한 자신감을 충족시킬 만한 기대를 뛰어넘을 실적을 발표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가장 중요한 변수를 어떤 걸로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변수는 워낙 많은데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엔비디아와 주요 GPU 업체들의 HBM 주문 확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어지는지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만든 HBM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살 수 있는 고객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그리고 아마존, 구글 AI 투자의 지속 여부 이 부분이 제일 키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구글 실적 발표 때도 나왔다시피 어느 정도 기업들에서 이 AI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세가 나온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메모리에 대해서 우려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HBM 가격과 DRAM 가격이 이제 강세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유지가 되는지 여기서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유지만 해도 어떤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포인트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에서 영업이익 실적이 나왔다시피 70%가 넘는 영업이익을 나오고 있어요. 거의 제조 회사에서는 정말 획기적인 영업이익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보다 더 가격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선만 충분히 유지를 해줘도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더욱더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 제일 중요한 건 앞선 세 가지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아마존, 구글 이 회사가 투자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체크 포인트로 포인트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번 주에 있을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입니다. 거기서 이제는 AI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으로 얼마만큼 나타내는지 그리고 이 AI 투자를 얼마만큼 지속을 할 건지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변수들이 워낙 많지만 그래도 한 단계 한 단계 앞서서 우리가 체크를 해본다고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우려나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장기 계약 쪽에서도 어느 정도 힌트가 나와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되는 포인트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런 부분 없이 장기 계약이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보기 위해서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장기 계약 같은 경우도 10개의 고객사를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라고 그러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AI 투자에 대해서 지속 여부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지만 그래도 우리는 명확하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에 어느 정도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변동성을 만들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이 너무 극심한 상황인데 결국에는 빅테크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관련된 이야기 실적 발표를 좀 확인하고 접근을 하려는 심리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망은 좋고요. 지금 대표님께서도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 이 정도로 빠질까 좀 납득이 좀 안 되더라고요. 네, 시장을 맞아요. 보는데도 네. PER이 지금 현저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낮은 상황이고 저평가 구간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의 부도의 날보다 심하다 이런 맞아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시장의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어떤 부분이 좀 선행이 돼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 하락세가 멈추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락이 멈추는 거. 왜냐하면 지금의 가격대도 누구든지 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20만 원대면 정말 싸다라고 느끼는데 제일 중요한 건 바닥이 어딨냐 그리고 나는 더 떨어지면 살 거다 이런 심리가 어느 정도 맞물리면서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매도세만 더욱더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어제 오늘 어느 정도 가파르게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신용 매물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과정이다라고도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일단 잡아야 어느 정도 그 부분이 해소가 될 가능성은 있다. 회사에 대한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훼손된 건 없습니다. 다만 심리적인 여파, 레버리지에 대한 변동성,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상장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조금 더 위축을 하는 모습에는 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바닥을 다질 경우에는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순매수 쪽으로 바뀐다라고 보면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주셨네요. 증권가에서도 시각이 정말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중장기적으로의 조정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하는 데도 있고 또 지금 밸류가 너무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미래에셋증권에서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420만 원에서 33%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목표가 하향, 투자 의견은 유지를 했거든요. 근데 네. 목표가 너무 많이 낮췄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은 뭐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왔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하방을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 네. 업황에 대해서 이제 밸류레이션 관련해가지고 밸류 관련해가지고 조정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즉 어느 정도 올라가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DRAM 가격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고 27년도 주가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27년도 판매량이나 실적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계속적으로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 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언제까지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어갈까 26년도 이후에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더욱더 확산이 되면서 지금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우려가 아니라 아니면 밸류에 대한 조정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목표 주가를 낮춘 이유 중에 하나가 AI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멀티플이 낮아지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중국에 상장된 창신 메모리랑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랑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약간의 더 저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 워낙 처음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을 받고 조금 고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나라 주식이 그것 때문에 저평가를 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매수 유지를 계속적으로 한다는 거는 가격적인 부담이 지금은 뭐 SK하이닉스 기준으로 이제는 100만 원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가격대에서 이제는 400만 원이라고 목표 주가를 하기에는 너무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미래에셋증권에서 낮춘 부분이 있다. 그렇고 다시 한번 280만 원을 돌파하면 그때는 또 목표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목표 주가에 대해서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의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조금 더 챙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심리가 무너진 시장 속에 이러한 리포트 하나하나도 좀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흔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오늘 전력 설비 기기 쪽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HD현대 일렉트릭이 후실적을 발표했어요. 근데 뭐 시장 자체가 빠져서 그런지 오늘 두 자릿대 약세 보이는 모습도 확인되는데 수익성 둔화를 우려를 했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반도체랑 뭐 동일하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동일한 부분입니다. 반도체 네. 같은 경우도 지금의 실적이 피크아웃 되는 거 아니야? 이랬던 부분이 이제 전력기기 섹터 쪽으로 약간의 이동이 되면서 지금의 실적이 이제는 피크아웃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섞이면서 실적을 잘 나왔지만 주가는 또 반대로 떨어지는 모습세가 연출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AI 관련주들이 약간의 시장의 불안감을 조금 더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못 가는데 전력기기 관련주들이라고 버틸 수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시장에 약간의 우선순위가 조금 밀려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감해도가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돈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에서 어느 정도 손절이나 아니면 수익을 챙겨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자금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사고 있다라고 판단이 될 정도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더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고 나머지 AI 관련주들은 더 큰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HD 현대일렉트릭도 비슷한 현상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 관련해가지고는 아직까지도 수요나 이런 부분은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이 높은 마진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장은 고민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충분히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뭐 3년에서 4년 정도면 다 짓는 부분이 있지만 그 전력망 구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더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전력 사이클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다만 지금의 AI 투심이 어느 정도 무너진 상태에서 전력기계까지도 동반적으로 하락세가 나온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랑 연동돼서 뭐 수익성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전력 설비 쪽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시장이 이렇게 빠지니까 또 결국에는 대안으로 주목받는 게 경기 방어주 성향이 있는 식료품 관련된 기업들이나 화장품 이렇게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 좀 보고 있거든요. 이걸 대안으로 봐도 좋을까요? 이 종목들 뭐 경기 방어주나 이런 종목들이 네. 뭐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대안이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는 또 재미없는 흐름세가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식료품 관련주들 뭐 삼양식품이나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잘 지켜주고 있고 뭐 편의점 관련주 CJ 제일제당 이런 종목들이 잘 버텨주고 있지만
반대로 주가의 상승 탄력을 받을 때는 또 이 종목들이 재미없었던 흐름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현금을 확보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지금은 누가 봐도 주가가 어느 정도 과매도권까지도 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오늘 가파르게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장에서 서킷 브레이크가 나왔는데 오늘장 장 초반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지 했던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서킷 브레이크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충격 매물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안주로 넘어가시는 것보다는 현금을 갖고 있다가 AI 관련주들, 시장의 주도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그때 그 종목들을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결국에는 시장이 반등하게 된다면 AI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듯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매가 조금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결국에는 저점 찍고 올라간 게 4월, 3월 때 지지선 찍고 올라간 네. 걸로 보이거든요. 저희가 또 바닥을 예측하기 너무 어렵지만 어디까지로 좀 바라봐야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지금 바닥을 논하기엔 되게 어려운 장세인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까지 어느 정도 기다렸다라고 기다렸다가.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가격대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해드린 부분이 뭐 20만 원 정도면 정말 좋은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또 장중에 또 깨지는 모습에도 나왔었어요. 네. 다시 한번 또 반등하는 모습에도 나왔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6,000포인트를 강력하게 지지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쉽게 무너지는 모습에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도 돼. 그걸 너무 명확하게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대에 충분히 접근만 하신다라고 보면 즉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지금이 저점이야라고 하면서 다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지금이 저점으로 생각이 돼.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은 있어. 이렇게 판단하고 들어가신다고 보면 내가 분할로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적인 폭이나 아니면 심리가 어느 정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살아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일전에 어느 정도 하락세가 나왔을 때 외국인들의 이제 비중도 어느 정도 줄어들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 다음에 또 이제 충격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안정화되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대형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거래량이 일정 부분 회복이 되는지 그리고 코스피의 주요 저항 라인들이 어느 정도 잘 돌파를 하는지 지금 6,000포인트를 깨지면서 이제 5,500포인트를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서 강력한 라운드 피겨 가격대를 어느 정도 바라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의 투자 철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투자 전략 좀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